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수해 기간 야유회에 참석한 구리시장의 일탈 행동이 알려지면서 정신 나간 공직자라며 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죠. 그런데 이틀도 안 돼 이번엔 전남 여수시 의원들이 음주 회식을 하고 주먹 다짐까지 벌였습니다. 최황재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식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여수시청 간부급 공무원들의 상견례 회식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20분도 지나지 않아 시의원이 부축을 받으며 식당을 나옵니다. 시의원끼리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선빵으로 얼굴을 한 방 날린 거야. 왼팔로 딱 머리끄댕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한 방 날리고 이제 사람들이 말리고 떨어뜨리고. 동석자들은 당시 회식이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였고 참석자들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늦게 온 것도 눈에 가시고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리고 이미 술도 많이 되어 있었고. 이틀 전 대통령이 철저한 공직 기강을 주문했고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전국 17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음주와 부적절한 언행을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싸웠지만 화해했다는 의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료 간에 서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서로 좀 얘기 좀 가지고 어쨌든 당사자 죄송한 것 뿐이에요.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죄송하죠. 민주당은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대 사태로 보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지역 음식점의 불친절 응대 사례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수시는 입장문을 통해 매년 정기적인 친절 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해왔지만 이번과 같은 불친절 사례가 발생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하고 이를 계기로 음식업계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어 음식업, 숙박업 현장 방문 친절 교육 강화와 불친절 민원업소 중점 관리, 1인 손님 응대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산단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고용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회복 지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에서는 여수 경제 위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는 물론 전남 경제의 대표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업종 불황의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며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의 국가 산단 투입 인원은 지난해 6월 이후 36%나 급감했습니다. 여수시는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전남 지역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 지역의 고용 위기는 도내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번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이 같은 산업과 고용의 위기로 야기된 다차원적인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이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성격이 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여수상공회의소가 맡아 5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연말까지 근로자 안심 패키지와 위기 근로자 새 출발 희망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4,580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시기가 겹쳐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에게는 더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고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우리 근로자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또 아니면 우리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그런 효과거든요. 이번 고용회복 지원 사업은 이 같은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여수 지역의 고용 위기, 여수 산단의 산업 위기에 대한 공감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은 대기업의 비용 절감과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계약 종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 대책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인계 매개체가 돼서
이제 큰 어떤 정책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여수 지역에 석유화학 업종 고용회복 지원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던 박람회 정부 선투자금 일시 상환이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여수 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 원을 올해 안에 상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최근 해수부와 기재부,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선투자금을 10년 동안 분할해 상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투자금 일시 상환을 위해 채권 발행까지 검토한 항만공사 측은 이번 조치로 재정 부담을 크게 덜었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묶여 10여 년 넘게 잠자고 있던 광양항 항만 배후부진의 상업지구가 기업 입주 가능 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양항 배후부지는 입주 희망 기업들이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항만 배후부진의 13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상업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2년 광양항에 배후 기능을 하게 될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지역은 10여 년이 넘도록 호텔, 상가 등 제대로 된 상권들이 형성되지 못했고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로 방치돼 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결국 이 항만 배후부진의 상업지구로 물류 제조기업 유치가 가능한 공업지역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공사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고 이제 전남도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남은 행정 절차들도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전라남도 승인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수 광양항만공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해서 입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공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입주 희망 기업들의 용진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조성되고 있는 10만 제곱미터 면적의 북측 배후단지와 40만 제곱미터 면적의 세풍 배후단지와 함께 상승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측 배후단지 총 195만 제곱미터 중 17만 제곱미터가 그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물류기업을 약 10개 정도 추가로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풍 그 산단, 세풍 배후단지와 그 다음에 내년에 그 준공되는 북측 배후단지 이렇게 해서 물류 제조기업들의 시너지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에 묶여 대책 없이 잠자고 있던 광양항 항만 배후부진의 상업지구. 굳게 잠겨있던 도시계획의 빗장이 내년이면 비로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광양항의 물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으로 지역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제철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어제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여 명을 투입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 사무실과 철거업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물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배관 해체 작업 도중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추락해 1명이 숨졌고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십억 원이 투입된 해안 산책로가 준공 넉 달 만에 엉망이 됐습니다. 바닥 포장이 들뜨고 찢긴 채 방치되면서 흉물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규희 기자입니다.
스카이워크 유달 유원지 등 목포 대표 관광지가 모여있는 대반동. 해안가를 따라 300여 미터 길이의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바닥재 곳곳이 찢겨나가 있습니다. 포장재는 곳곳이 갈라지고 까맣게 들뜬 조각들이 겹겹이 일어난 채 뭉텅이로 뜯겨나갔습니다. 바닥이 온통 부풀면서 이렇게 뜯겨나간 조각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관광객이 자주 찾는 명소가 흉물처럼 방치돼 지역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객지에서 봤을 때 공사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이 산책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국비 72억 원을 들여 지난 3월 준공한 시설. 지난 5월부터는 목포시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만에 이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지 한마디로 말해서 딴 것 없어. 부실공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겁나서 들어가도 안 하겠어. 그거 가다가 가면 들어가겠어. 어느 정도 돼야지. 저게 너무 저렇게 아주 걸럭지가 돼버렸고 아주. 목포시는 지난 5월부터 하자를 발견해 이달까지 3차례 목포해수청에 하자 보수와 시공 적정성 조사를 요청한 상황. 이에 대해 목포해수청은 산책로의 안전성과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표면 문의를 내기 위해 덧댄 폴리에틸렌이 공사 당시 습도 등 날씨 영향으로 제대로 도장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모양을 내는 그 도장 작업할 때 아마 바닥면이 좀 습기가 있어서 좀 도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하자 보수할 때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목포해수청은 다음 주 중으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팝의 인기 덕분에 실제 한국어를 정규 수업으로 채택하는 학교까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희룡 기자가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1일 한글 교실에서 한바탕 춤판이 벌어집니다. K-팝 노래와 드라마는 평소에도 현지에서 최고의 한글 교재로 통합니다. 우리나라의 한류라는 게 얼마나 크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90년 초 우즈베키스탄에선 20만 명 넘는 고려인의 모국어 교육을 위해 한글 교육기관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엔 한류 열풍을 타고 기관마다 다른 민족 수강생이 크게 늘었고 이곳의 경우 한 해 평균 3,000명 이상의 수강생 중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인입니다. 인기에 힘입어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교류에 나선 이 학교에선 전교생 1,50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매년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한국에 가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문화가 좋아서 그리고 K-팝 좋아요. 우리 부모님을 한국어를 사용해요. 실제 올해 한국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초중고는 110여 곳으로 7년 전보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도 그림책 100권과 한복 70벌을 한국교육원에 기부하며 세계 한글교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의 문화들이 조금씩 섞여 있더라고요. 한국의 색깔이 그려져 있달까?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많이 높은 수준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뭔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엔 제1 외국어에만 허락되던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인 경시대회가 한국어로도 개최되며 기존 영어 등과 함께 제1 외국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순천 오천 그린광장에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이 운영됩니다. 대형 풀장과 에어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된 물놀이 시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순천시는 사고를 예방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과 전문 의료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여수 광양만권 1단계 반영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남해안 중심부에 있는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아리백 달성을 위해 2030년 구축 예정인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 사업에 여수 광양만권을 포함시켜달라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여수시는 건의문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경우 고흥과 보성 지역 65km의 육상 송전탑 계획만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는 2단계인 2035년 이후로 계획돼 있다며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17개 지역 핵심 현안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23일 국정기획위 진성준 부위원장, 기획분과 안도걸 의원 등과 만나 광양만권 2차 전지 원료 소재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하게 건의하고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